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이런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척추와 어깨, 무릎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바른 정형외과 조항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원장님께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목과 허리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목과 허리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대표적인 목 질환에는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마치 거북이가 목을 뺀 것과 같이 고개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오고 등이 굽는 증후군입니다. 스마트폰 등을 장시간 내려다보는 자세가 반복되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북목이 되면 척추뼈를 연결하는 젤리같이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압력이 높아져 후방으로 밀려나며 척수라 불리는 신경을 압박하여 목 디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빵 사이에 있는 딸기잼이 식빵을 누르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목 디스크를 방치하게 되면 어깨 통증, 날개뼈 통증 등으로 발전하게 되며 심해지면 팔저림, 손저림이 생기게 됩니다. 허리 쪽에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디스크가 후방으로 돌출하여 허리신경을 압박하여 엉치 통증, 무릎, 종아리 통증을 일으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신경을 앞에서는 디스크가 밀고 뒤에서는 허리인대가 밀어서 신경이 앞뒤에서 밀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허리 디스크와 같은 엉치, 무릎, 종아리 통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 힘들어 쉬어가야 되는 증상이 바로 허리 협착증의 대표 증상입니다. 방금 다양한 질환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수술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나요? 허리는 칼 대면 고생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이나 허리는 함부로 수술을 하면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디스크 수술은 정형외과 교과서에도 되도록 마비가 오는 경우에만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간단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 척추수술 꼭 해야 하나 편에 출연하여 이러한 신경 차단술에 대하여 인터뷰도 하였으며 EBS 명의에 출연하셨던 유명한 척추 전문 교수님도 본인의 허리 디스크로 저에게 신경 차단술을 받고 치료되셨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의료보험도 적용 가능한 아주 간단한 시술로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시술 시간도 약 5분으로 길지 않으며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한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법입니다. 저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시행하는 최신 방법으로 목과 허리에 신경 차단술을 이용하여 디스크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안전하고 효과가 아주 좋아서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데 또 시술 시간도 5분 정도로 굉장히 짧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신경 차단술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면 신경을 차단한다고 신경을 마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신경을 마취해서 통증을 차단하는 시술이 아니고 신경을 회복시켜주는 시술입니다. 시암이라 불리는 이동식 방사선 장치와 고해상도 초음파를 이용하여 디스크에 눌려 염증이 생기고 손상된 신경을 찾아내어 디스크와 신경에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신경의 염증을 치료하고 신경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디스크의 수분을 감소시키는 약물도 주입하여 디스크의 크기를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신경 차단술로 낫기 힘들 정도로 디스크의 신경 압박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꼬리뼈로 카테터를 삽입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신경 성형술은 또 어떤 건가요? 신경 성형술은 엉덩이에 약 0.5cm 정도 아주 미세한 절개를 한 다음에 꼬리뼈 사이로 카테터라 불리는 긴 막대기를 통과시켜 신경이 눌리는 곳에서 발생한 유착을 풀어주고 약물을 뿌려서 염증을 없애고 재유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치료법입니다. 유착이라는 것은 디스크나
두꺼워진 인대 조직이 신경에 엉겨 붙어서 신경 압박 및 염증 발생을 유발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목과 허리 디스크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 예를 들면 엄지발가락이 안 올라가거나 발목을 발등 쪽으로 굽힐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며, 마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이 호전되고 더 이상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없다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된 것이며, 수술적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 없는 경우에만 고려합니다. 네, 그럼 이 밖에도 또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 허리 통증이 인대나 근육 문제라면 프롤로 주사나 DNA 주사, 콜라겐 주사 및 체외 충격파를 통한 인대와 근육 재생 치료, 도수 치료, 체형 교정 치료 등이 효과적인 치료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퇴행성 추관절 질환이 원인이라면 추관절 차단술이나 내측 분지신경 차단술이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먼저 체형 교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신체의 불균형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진단 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치료를 진행하며 교정 치료 이외에 올바른 운동법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청소년들도 체형 교정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기 때문이겠죠? 청소년의 경우 장시간 학습으로 인한 척추에 측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교정되지 않으면 점점 더 변형이 일어나 성장의 둔화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더 심해지기 전에 교정 운동이나 도수 치료를 통해 바른 체형으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 치료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재생치료는 손상된 인대 및 근육을 재생시키는 근본적 치료 방법입니다. 최신의 치료 방법은 모두 근본적 치료인 재생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치료는 척추치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절 및 인대와 근육이 있는 모든 부위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로 프롤로 치료는 손상된 인대나 근육에 고농도 포도당을 주사하여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재생 능력을 일깨워 치유하는 치료법입니다. DNA 주사는 연어의 정자에서 재생되는 물질을 추출하여 농축시켜 놓은 프롤로보다 한 단계 높은 재생 능력을 가진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콜라겐 주사 치료가 있고, 이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을 농축시켜 손상된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손상된 부위를 직접 콜라겐으로 채워서 재생 능력을 극대화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는 손상된 조직에 미세한 충격파를 반복적으로 집중시켜 미세 혈관을 증식시킴으로써 혈액순환을 향상시켜 재생 능력을 끌어올리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척추 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어깨 질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어깨 질환, 저는 오십견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고령화, 스포츠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컴퓨터, 태블릿 등을 사용해 장시간 일정한 자세로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석회화 건염 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십견이 어떤 건가요? 50대 무렵에 많이 발생하는 어깨 질환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오십견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관절낭은 어깨 관절과 주변 인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관절낭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면서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유착이 생겨 어깨가 굳어버리는 질환입니다. 오십견이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회전근개 질환과 석회화 건염이 있습니다. 그럼 오십견의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운동성을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어깨 주사 치료 후에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분이 스스로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것인데, 통증 때문에 스트레칭이 쉽지 않아 먼저 어깨 주사 치료로 통증을 호전시키고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편하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직접 스트레칭 운동하는 법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보고 따라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오십견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십견 환자 대부분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일부 심각한 환자의 경우에는 어깨 핌스 치료법을 이용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조항환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핌스 치료?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어깨 핌스 치료법은 특수한 바늘을 이용하여 오십견을 일으키는 어깨의 관절낭의 유착을 풀어주고 근육, 인대, 힘줄 등 약화된 조직을 자극하여 회복시키는 비수술적인 방법입니다. 핌스 치료는 수술하지 않고도 한 번의 치료로 빠르게 어깨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며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네, 아까 전에 석회성 건염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석회라는 말이 들어가서 뭔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또 어떤 건가요? 석회성 건염은 어깨 힘줄 조직에 돌가루 같은 석회가 아주 많이 침착이 돼서 크게 덩어리가 되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어깨 힘줄 안에 돌덩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덩이가 들어있는 채로 힘줄을 움직이면 통증이 엄청나겠죠? 거기다 심하면 팔이 저리기까지 해서 목 디스크랑 간별도 잘해야 합니다. 석회성 건염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치료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초음파를 보면서 석회를 찾아 석회 안에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약물 주입만으로도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호전될 수 있어요. 이후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하여 해당 부위에 미세 혈관을 생성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석회가 조금씩 분해되어 흡수되게 됩니다. 석회가 완전히 분해되어 흡수될 때까지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회전근개 질환,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견봉이라는 부분하고 상완골 사이를 통과하는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극상근이 주로 견봉과 마찰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데 이를 흔히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나 야간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여서 석회성 건염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회전근개 질환 초기의 경우 다른 사람이 힘을 받쳐주면 통증을 덜어서 이렇게 팔을 올릴 수 있지만 손상 부위가 재생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손상 부위가 넓어지면서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 스스로 팔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회전근개 질환 또 치료법도 알려주세요. 회전근개 질환은 힘줄이 마찰에 의해서 해지는 질환입니다. 해지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소염제 등으로 염증만 치료하면 당장에는 통증이 좋아지지만 결국 상처에서 염증이 다시 발생하여 더욱 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재생되는 치료를 해야 하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프롤로, DNA 주사, 콜라겐 주사, 체외 충격파 등으로 근본적 재생 치료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대표적인 무릎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근육은 운동하고 단련할수록 튼튼해지지만 관절은 사용할수록 약해지며 늙게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몸의 체중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로 각종 부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통증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무릎 질환 중 하나인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이 심하고 어르신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노년층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그럼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무릎 관절에는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골이 있습니다. 뼈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두께 3mm 정도의 연골이 뼈를 보호하기 때문에 움직여도 소리도 안 나고 부드럽게 걸을 수가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연골 없이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아프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관절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초기의 경우에는 운동요법이나 체중 조절,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원인 병변이 없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관절염 약물 복용, 연골 주사 등이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인대 강화 주사, 체외 충격파를 통해 손쉽게 통증 치료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체외 충격파의 경우
주변 조직의 재생을 촉진해 증상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이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되는 질환이라면 오다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도 이제 다리가 이렇게 휘더라고요. 오다리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오다리는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져 똑바로 서도 양측 무릎이 닿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다리가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짝다리를 짚거나 다리를 꼬는 등의 잘못된 자세가 오다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이나 외상 등에 의해 오다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연령대에서는 미용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장년층의 오다리의 경우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및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무릎 안쪽이 먼저 닿기 시작하는데 이때 다리가 O자 형태로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이 오다리 때문에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빠르게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오다리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휜 다리가 되면 다리의 내외측 근육 기능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이에 따라 골반이 기울어지거나 허리가 휘는 등 체형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휜 다리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교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비수술적인 교정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도수 치료 요법과 운동 처방 등으로 교정이 가능하며 휜 다리 교정은 물론 골반 교정, 무릎 건강과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연세바른 정형외과 조항한 원장님과 함께 척추, 어깨, 무릎 질환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